섬세한 표현력, 생동감, 답답하지 않음 이런 특성도 상당히 우수하다. 녹음 현장의 소리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색에 굉장히 뜨거운 데가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히 담백하게 스트레이트하게 그렇게 재생을 들려주는 그런 인티앰프였습니다. 예, 마크 레빈슨 앰프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02와 5805죠. 어차피 앰프부하고 DH부는 동일하고 단자 하나 일부 기능만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마크 레빈슨이 옛날에는 밸런스는 아주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심심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게 사실이었는데, 이번 신제품 50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좀 에너제틱한 느낌도 좀 좋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중고음의 선명도도 과거 3 시리즈 시절이나 4 시리즈 시리즈에 비해서는 좀 더 촉촉하고 생동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감이라는 게 뭐 평론가들이나 오디오 마니아들만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나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이라는 개념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말했을 때는 출력하고 동일한 개념은 아니고, 출력은 이제 제작자가 이제 어떻게 보자면 저희들이 약간 폄하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작자가 그냥 이제 스펙표에다가 그냥 임의적으로 써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폄하를 이제 평가절하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에너지감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청음을 했을 때 동등한 조건에서 심지어 동일한 볼륨에서 청음을 했을 때 소리의 풍부함, 그리고 중저음의 중량감, 그리고 전체적인 소리의 전 대역에 걸친 소리의 밀도, 그리고 소리의 시원스러움, 소리의 뭐 이탈감, 개방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런 느낌이 잘 나왔을 때, 아, 이 앰프가 에너지감이 좋구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기대보다 에너지감이 상당히 좋다. 특히 이제 동급 가격, 동일한 가격 선에서 지금 580이나 5805하고 동일한 가격 선에서 비교를 했을 때, 이 전 대역에 걸친 이 균형감, 밸런스감. 마크 레빈슨이 그 오디오 브랜드를 통틀어서도 가장 상징적인 럭셔리 브랜드이면서 고급 명품 브랜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특히 그 대역 밸런스의 중립성, 그리고 균형감, 이런 측면에서는 거의 가장 상징적인 브랜드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에너지감도 제법 출중하게 더해져 가지고 이런 균형감 대비 에너지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동급 앰프들 중에 10점 만점에 9점은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5802와 5805의 유독 특징이라면은 중저음의 소리의 밀도, 그리고 중량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탄력이나 중량감 이런 부분들도 좋으면서도 중고음의 그 섬세한 표현력, 생동감, 답답하지 않음, 이런 특성도 상당히 우수하다. 과거에는 마크 레빈슨이 모든 제품이 이제 장점하고, 오늘 저희들도 이제 장점하고 단점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크 레빈슨이 옛날에 약간 심심한 때도 있었어요. 소리가 균형감이 좋고 중립 음색이나 대역 밸런스가 중립적이면은 상대적으로 소리가 좀 심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5000 시리즈 5802하고 5805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끝단에서의 그런 섬세함이나 촉촉함, 그리고 약간의 생동감, 그리고 답답하지 않은 느낌, 그리고 소리의 입자감, 소리를 세밀하게 분포해주는 능력, 그런 느낌도 꽤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소리가 싱그럽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좋게 싱그럽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대역 밸런스도 좋고, 그러면서도 중저음의 볼륨감을 잡아주는 느낌, 중저음에서 골격감이나 뭐 근력, 그리고 이제 뭐 밀도, 이런 거를 잡아주는 능력도 꽤 출중하다. 이게 중고음의 섬세한 표현력, 그런 촉감, 그런 표현력도 저는 뭐 아까처럼 10점 만점으로 표기를 한다면 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은, 8.5점에서 뭐 좀 과하게 칭찬한다면 9점까지 주고 싶은 8.5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전 대역에 걸친 그 밸런스도 좋으면서 우리가 흔히 중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의 목소리도 중음이고 바이올린, 피아노, 기타 이런 게 다 중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밸런스감이 가장 우수하면서 그런 대부분의 악기, 사람의 목소리 이런 거를 표현하는 중음의 표현력도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단점이 적은 밸런스적이나 표현력적인 측면에서 단점이 적은 소리를 내주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스피커를 별로 가리지 않더라. 저희가 오늘 스피커를 다 세 가지 이렇게 매칭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모든 스피커에서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다양한 성향의 스피커 대비 그런 효과가 상당히 좋았고 대응력이 좋았다. 그런 밸런스나 소리의 촉감을 유지해주는 능력이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은 무엇이냐? 만약에 마치 단점이 없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은 마크 레빈슨 580이와 5805를 싫어하실 만한 분들은 무엇 때문에 싫어할 것인가? 일단은 중저음이 이거보다 더 뎁스라고 하죠. 깊이, 두께 이게 마크 레빈슨보다 더 많이 나오고 더 풍부하고 중량감이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앰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음도 이 마크 레빈슨 580이나 5805보다 더 짜릿하게 나올 수 있는 앰프도 없지는 않아요. 짜릿한 느낌, 그리고 저음도 이거보다 더 막강하게 강력한 느낌, 그런 앰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음을 택하든지 아니면 짜릿한 고음을 택하든지, 그러니까 고음이 더 짜릿하면서 저음도 더 막강한 앰프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근데 나는 저음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저음이 더 무겁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중고음은 답답해지면서 중고음은 오히려 답답해지면서 중저음은 더 뎁스가 좋게 나오는 묵직하게 나오는 앰프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밸런스는 약간 무너지면서 밸런스는 전체적인 대역 밸런스나 소리의 밀도나 그런 거는 균형감이나 이런 거는 마크 레빈슨보다 좀 떨어지면서 특정 음에 치우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중고음을 짜릿하게 내주는, 좀 더 중고음의 상쾌함이나 청량감을 내주는 앰프도 있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마크 레빈슨의 소리가 여전히 뭐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듣기에는 조금 심심하다, 약간 밋밋하다, 나는 뭔가 좀 더 자극을 원한다.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마크 레빈슨 말고 다른 앰프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정도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크 레빈슨은 뭐 개인적으로는 좀 반갑기도 하고, 더 반가웠던 건 사실은 한 2016년이었나? 그때 정말 오랜만에 나온 인디 앰프 585를 듣고서 다시 옛날 마크 레빈슨 소리가 난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5805 아날로그단을 제외하면 580이 580은 똑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되니까 이 580, 580을 들었을 때 느낌이 딱 그거였어요. 서로 출력 수치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아는 그 2000년 초반, 그러니까 마드리갈로 다 넘어가고 이제 막 하만이 막 인수할 무렵에 그때 33 시리즈 나왔을 때 그 마크 레빈슨 소리 있죠. 그 소리가 느껴져서 좀 이 사람들이 왔구나, 이런 약간 뭐라 그러지? 굉장히 뭐 저기 오랜만에 만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물론 소리가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면은 더 발전했다고 할 수 있고, 현대 스타일대로. 어떤 면은 옛날 그 스타일에서 좀 벗어났다는 건 느낌도 좀 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그 얘기인데, 마크 레빈슨의 그냥 원래 특징을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 앰프는 굉장히 그 현장을 재현하는데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그게 마크 레빈슨의 사실 본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원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스테이징 있죠. 무대를 이렇게 그냥 내려다보듯이 쭉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능력. 이거는 어느 스피커를
와 매칭을 하더라도 비슷해요. 무대만 이렇게 내려다 보이냐. 이게 스테이징이 사실 잘 들어가는 의미는 단순히 스테이징 자체가 좋은 거라기보다 하나하나의 개별 이미징들이 자리를 잘 잡고 그게 앞뒤로 이렇게 늘어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사실 스테이징이 그래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징, 포커싱, 위치가 어디가 뒤냐 앞이냐 이렇게 점이 잡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중점이 늘어나는 그 레이어링의 느낌. 그런 종합적인 스테이징이 역시 마크 레빈슨이다라는 느낌을 잘 주는 제품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출중하고, 마크 레빈슨을 마치 얼핏 들으면 어떤 사람들이 좀 약간 윗대역이 나오는 그런 음악들을 들으면 낮은 대역이 안 나오는 이 앰프 좀 너무 좀 가볍다, 좀 너무 그리고 좀 가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마크 레빈슨이라는 앰프는 일단 섬세하게 표현하는 게 일단 특징이긴 해요. 그 원래 스타일 자체가 섬세하기 때문에. 근데 가는 건 가늘게 표현을 하고 굵은 건 굵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섬세한 부분만 듣고서 평소 다른 데서는 굵게 나오던 게 가늘게 나오니까 이 앰프 좀 가늘게 재생을 한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 음악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낮은 대역이 있는 음악도 들어봐야 되고 다이나믹한 그런 재생이 있는 음악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굵고 가는 것들이 섞여 있는 음악들을 같이 들어봐야 돼. 우리가 보통 클래식을 들어봐야 뭐 이걸 평가를 한다 그러는데, 클래식 자체를 가지고 재생이 잘 된다 안 된다 평가하기는 쉽지 않아요. 평론가나 비전문가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단지 어느 부분만을 들어보면은 평가할 수 있냐면, 평가하기에 좋은 게 클래식이냐면 악기의 그 음색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스펙트럼이 보통 넓다고 하죠. 그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가는 음과 큰 굵은 음, 그 다음에 강한 음과 약한 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들려주는 음악이 대표적으로 클래식이기 때문에 클래식 대표성을 들어보고서 이런 게 대충 이렇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뭐 클래식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저 평론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마크 레빈슨이 그런 걸 잘 재생을 해주는 그런 장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대단히 이제 좀 참 모호한 표현이 언제 한번 다룰 얘기인데, 스피디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스피디하다는 표현은 앞에 음이 이렇게 쿵한 게 이렇게 여운을 끌지 않고 딱 끊어지고 다음 음이 넘어가기 때문에 마치 그냥 뭐가 바로바로 이렇게 순발력 있게 넘어가는 것 같다. 그랬을 때 쓰는 표현인데, 마크 레빈슨이 전형적으로 그런 스피디한 표현을, 그런 재생을 하는 앰프고요. 저역이 어떤 사람들은 안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정확한 저역이 나옵니다. 저역 해상도 굉장히 뛰어난 앰프예요. 단지 약간 과장되는 앰프로 듣던 그 저역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뭔가 좀 왜소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저역이에요. 현장에 이 과장되지 않은 연주, 그러니까 이 전기를 꽂아서 하는 연주가 아닌 오케스트라 같은 어쿠스틱 악기를 연주하는, 또 이렇게 막 현장이 이렇게 목욕탕처럼 울리지 않는 곳에서 딱 정확한 어쿠스틱이 나는 데서 들어본 그 연주는 저음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녹음 현장의 소리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색에 굉장히 뜨거운 데가 있어요. 이 찬 음색, 섬세한 음색을 보통 차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마크 레빈슨 음색은 굉장히 이 순간 따뜻하게 느껴지는, 음색이 따뜻하다는 것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일이 있겠지만 차갑지 않아요. 굉장히 뜨겁게 열기 있게 연주할 때는 또 그 느낌이 굉장히 순간 잘 표현이 되는, 그 아주 작은 마이크로 다이나믹스 같은 거 표현이 능한 그런 재생을 하는 기기에서 느낄 수 있는 특징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이 마크 레빈슨 580의 장점이었고요. 반대로 마크 레빈슨이 뭐 전지전능한 앰프는 아니기 때문에 또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앰프도 아니에요. 단지 이제 현대 하이엔드를 개척한 어떤 굉장히 지표적인 앰프, 뭐 그런 특성을 아직 갖고 있는 앰프라서 이제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받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이게 들어보면 스피커가 이렇게 저역 드라이브를 크게 해야 되는 경우가 걸리는 그런 스피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임피던스까지 내려가는 그런 저음이 아니라 순간 쾅 하고 슬라임을 쳐줘야 되는 그런 걸 처리해야 되는 스피커들이 있는데, 그게 아직 그렇게 파워 핸들링이 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어쩌면
출력 같은 AB 클래스의 200W인 585하고의 차이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100W거든요. 그게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쾅 하고 이렇게 터져주는 느낌은 조금 아쉬워요. 특히 C50 같은 경우 C50이 이렇게 만만하게 울릴 만한 베이스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뭐 물론 그것까지 해줄 수 있는 앰프면 막강하죠. 아마 못 울린 스피커가 없을 거예요. 그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됐었다면.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만족도가 아주 최상까지는 못 왔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뭐 아쉬움은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크 데빈슨이라는 앰프를 상당히 좋은 부분, 그 마크 데빈슨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장점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크게 불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성비도 괜찮고. 네, 이상입니다. 마크 레빈슨 5805 앰프는 전체적으로 이 브랜드 이름에서 풍기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받았는데요. 마크 레빈슨, 좀 메카닉한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지 않았나, 그런 인티 앰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음을 예쁘게 아니면 음악성 가득하게 이렇게 들려주는 타입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 담백하게 스트레이트하게 그렇게 재생음을 들려주는 그런 인티 앰프였습니다. 때문에 스피커 성향을 너무 지나치게 반영하는가 그런 앰프가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오노레 스피커와 처음 매칭해서 들을 때는 그냥 스트레이트하고 좀 메마르고 까칠하고 좀 건조한 그런 앰프가 아닌가 싶었는데 포칼 디아블로와 매칭을 하니까 갑자기 고음이 예뻐지고 입자감이 고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이노디오의 C50과 매칭을 하니까 중역대가 두툼해지고 전체적으로 소릿결이 고소해지는 그런 맛을 느꼈는데요. 이는 결국 이 마크 레빈슨 5805 앰프가 스피커 성향을 지나치게 좀 안 좋게 말하면 스피커에 너무 휘둘리는 그런 앰프가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간담회에 나왔던 이 마크 레빈슨 5805가 총 재생 시간이 10시간이 채 안 됐다고 하니까 이런 에이징 부족으로 인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